지금은 어떤 계절인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노래로 전하는 한 밴드를 만납니다. 내 맘도 너무 포근해. 겨우내 애타게 기다려온 순간 난 벌써 준비됐어. 봄이 살아 왠지 설레잖아. 어디로든 떠나고 싶잖아. 나랑 손잡고 꽃향기 맡으러 떠날래. 눈물을 스치는 꽃잎이 전해줄 달콤한 향기. 두 눈도 감고 느껴봐. 이 감미로운 음악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함께하니까 뭔가 더 풍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박수를 쳐야지. 저희가 이렇게 일렬로 서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가만 가운데 계신 분이 리더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이그젠플의 보컬이자 리더를 맡고 있는 신가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이그젠플에서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강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포이그젠플에서 건반 맡고 있는 김현종입니다. 뭔가 또 이제 세 분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그냥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릴게요. 박수! 가령, 예를 들면 이라는 말 뒤에는 무엇이든 풀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포이그젠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밴드도 무엇이든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대화 속에서 마주할 또 다른 설렘을 짐작해 봅니다. 포이그젠플은 보컬이자 리더의 이름 가령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분야도 나이도 다른 이들을 하나로 연결한 건 자유로운 음악을 그저 신나게 하고픈 마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포이그젠플과 본격적으로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이 포이그젠플 팀이 어떻게 해서 결성을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현종 선생님한테 재즈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종 선생님이 가령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내는데 세션으로 이제 같이 참석해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처음에는 이제 앨범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팀이 결성되기 전부터 그래도 서로 인연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이 포이그젠플이 결성이 되면서 좀 어떤 음악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약간 유랑단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길에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저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저희 단톡 톡방에도 신남 유랑단이라고 사실은 포이그젠플 신남 유랑단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노래가 그 월급은 통장은 스칠 뿐이라는 네. 그렇지. 네, 스칠 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 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뭔가 유랑단 같은 느낌으로 그 노래를 시작으로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뭐 이번에는 또 이번 연도는 만화 주제가를 이렇게 쫙 해서 좀 그걸 길에서 거리 공연할 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는 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는데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색깔인 것 같아요. 저희의 가장. 저희가 이번에 오프닝으로 들었던 예. 봄이잖아. 이 노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여기 신가령 선생님이 매년 앨범을 내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원래 이제 본업이 작곡이다 보니까 뭐 겸사겸사 해서 저도 이제 곡을 뭐 이제 쓰고 이제 뭐 발매를 하고 이제 저를 표현하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4월, 5월 그렇게 발매를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봄 관련해서 조금 당시에 조금 시티팝 같은 느낌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작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이그젠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된 건 이제 막 3년 차가 되었답니다. 그 시간을 어찌나 신나게 보냈는지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은 남매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원래 점잖은 사람인데요. 도선 형님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짓궂은 질문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예, 평소에 예. 가령 쌤이 잘 해주시는지. 네,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 은근히 네. 압박을 좀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는 면죄부가 허용이 되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러실 일이 크게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뭐 이것저것 자꾸 놓고 다니고 좀 덤벙거리고 이런 스타일이기는 해서 선생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고 사실은 약간 두 분이서 이제 많이 그러시기는 하셔서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구경하는 느낌으로 사실 약간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하고 본인은 뒤에서 잠깐 빠지겠다. 영리하시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지금 하실 얘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죠.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뭔가 다르네. 뭐 이제 많이 닭달을 하시긴 하는데 뭐 이제 근데 이유 있는 닭달이죠. 이제 뭐 이제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닭달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덕분에 이제 사고 없이 매번 공연 잘 마치고 하니까 네, 덕분에 뭐 감사하죠. 네, 이를 꽉 끼우셨고 지금 목소리에 이제 굉장히 좀 울림도 느껴지고. 그럼 보통 이렇게 닭달을 이렇게 하실 때 뭐 조용조용 하시는 편이신가 아니면 좀 뭔가 세게 얘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아실 것 같지만 네. 되게 소중한 존재가 뭐냐면 저한테 이제 봄이잖아. 최근에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해주셨고 그 선생님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는 많이 의지를 해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바이올린 하시는 우리 강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오케이 뭐든지 선생님 이거 할까요? 그래도 오케이. 저거 할까요? 오케이. 우리 저기 갈까요? 오케이. 클래식 하시는 분들 사실 길에서 연주하자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우리 길에서 연주할까요? 오케이.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맨날. 그래서 그 선생님, 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뭔가 클래식에서 가지는 권위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자유롭고 언제나 항상 오케이. 이런 게 너무 감사드려요. 두 분 다 그런 거죠. 포이그젠플 멤버 김현종 선생님, 강정민 선생님 사랑합니다. 어떡해. 밴드의 공연을 이끌어가고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은 프론트맨이 해냅니다. 주로 보컬리스트가 프론트맨을 맡곤 하죠. 포이그젠플의 프론트맨을 알면 그들의 음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꿈꾸는 소녀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포이그젠플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가령 씨의 얘기를 좀 이제 듣고 싶은데 노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릴 때 가요제 같은데 좀 많이 나가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네. 제가 울산에서 청주로 이제 왔는데 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과에도 사실 혼자 뚝 떨어졌는데도 당당하게 신입생 가요제 나가서 오. 이제 거기서 또 입상하고 예. 거기서 3등 했던 것 같아요. 3등. 네. 그리고 바로 그 학교 대항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대표로 제가 또 나갔던 것 같아요. 오. 그 1, 2등은 안 가고 예. 제가 딱 3등이 되신. 3등에 또 가서 오. 또 거기 가서도 또 상 타고 거기 가서 또 우승은 우승 1등도 못 하죠. 또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이 1등 했어요. 약간 어쨌든 또 1등 또 1등 못하고 그렇게 계속 1등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도전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 또 전국 노래자랑 나갔어요. 전국 네, 맞아요. 송혜 선생님 그때 막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지방이었잖아요. 또. 예. 네, 또 거기서 인기상 타서 연말 결선으로 또 갔어요. 와. 거기서도 1등을 못했어요. 이 1등 얇았다. 얇고 그러니까 뭔가 한이 이렇게 또 담겨져 있는 것 같네. 나중에 이제 가령 씨가 1등 할 수 있는 가요제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트로트는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뭐
그냥 뭐 대중가요 네. 형식의 어떤 네. 가요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네. 1등을 드리겠습니다. 와, 상금 제가 준비하면 되는 거죠? 예, 다 준비해 주시고 2등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혜원 씨는 네. 이렇게 또 어릴 때 가요제 나갔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제 랩을 하다 보니까 가요제랑은 뭔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이제 또 노래하는 사람들 모여서 약간 경연처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힙합 팀이 그 좀 있었는데 그냥 힙합 팀도 이제 그런데 가면은 표심을 얻고자 노래를 좀 섞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오로지 랩만으로 승부하겠다. 해서 탑 10에는 한번 들었었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랩만으로 탑 10에 들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랩만으로. 네. 저도 역시. 뭐 자랑은 아니고 이제 저희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그 행단가요제라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가요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뭐 안무부터 저희도 이제 그때를 랩했거든요. 이제 다 같이 하자. 이제 모두 함께 나와. 그래 함께 듣고 있는 사람 모두 나와.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은상을 받았습니다. 네. 1등 못했네요. 1등 못했어요 저도. 네. 대신 이제 그 저희 댄서로 같이 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심사위원이어가지고 좀 은상을 타지 않았나. 인생이 어디 밝은 영광만 있을 수 있나요? 내 인생에 한없이 어둡고 추운 그늘이 드리우던 때도 보컬리스트 신가령에겐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이제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령 씨가 살아오면서 좀 인생 중에 나는 이런 부분이 참 힘들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 10대가 제 인생에서는 제일 안 좋았었던 시간 같았어요. 그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다 뭐 IMF도 터졌고 그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집안이 완전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까지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할 수 없는. 그래서 20살 딱 되자마자 저 수능 치고 다음 날부터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제 학비 벌어야 되고 제 용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맨날 밤마다 한 12시간씩 고깃집에서 이제 이렇게 들고 날랐죠. 그랬더니 뒤꿈치가 다 갈라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엄마 계속 했죠. 사실은 노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응원을 받진 못했어요. 집에서. 집에서. 네. 그래서 맨날 아까 그 오기처럼 근데 계속 씩씩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하면 난 노래 뭐 해야지. 그렇게 힘들면 음악을 직접 하지는 못해도 뭔가 음악에 기대거나 위로받거나 할 수 있었던 때가 또 그렇게 남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제 음악은 못해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맨날 들으면서 좋아하는 가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들으면서 되게 위로받고 저도 부르고 그때도 그러면서도 밴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친구들이랑 밴드 하고 또 놀고 공연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재미로 그럼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좀 어떤 노래들로 위로를 많이 좀 받으셨어요? 임재범의 임재범. 기사. 네. 나도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죠, 예. 그죠 자기만의 임재범 씨의 기사. 세계로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되게 좋아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러니까 밥을 먹듯이 그냥 매일 밥 먹고 그냥 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정말 밥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저한테는 이제 노래가 그냥 일상 같은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밥 먹고 나면 밥 먹어서 신나서 노래하고 잠자기 전에도 이제 자는구나 노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달빛에 그대가 비춰지면 그리워져 조심히 숨죽여 그대를 바라보네. 포 이그젠플이라는 팀에 닿기까지 보컬리스트 신가령은 계속해서 노래해 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들을 말이죠. 그리고 이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부르는 가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포이그젠플의 리더이자 보컬인 가령 씨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솔로 앨범 얘기를 또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솔로 앨범도 좀 여러 장 발표를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딱 터지는 2020년도부터 1집이 나왔었어요. 20년, 21년, 네, 22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집까지 냈고요. 첫 앨범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가사가 되게 좋았던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절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노래로 사실 제가 제 스스로 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가사로. 힙합 대통령께서도 네. 싱글 앨범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첫 앨범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싱글 음원 정식 음원을 딱 냈을 때 이게 내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 그 앨범 나온 날 늦잠 잤거든요. 근데 인생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내는 순간부터 더 많이 내려고 하고. 예. 그런데 뭔가 또 정식 음원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서 찾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또 좀 즐겁게 다가왔던 기억들로 남았어요. 잊어버린 많은 것과 잃어가는 오늘 속에 무얼 채우려고 날아가는 꿈을 꾸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끝자락에 서 있어.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 가령 씨 옆에 있는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팀인 것 같기도 해요. 칼람이.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 칼라미라는 장면이 진짜 서로 다른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소리를 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칼라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이서희 선생님, 이제 판소리 하시는 함소연 선생님, 저 실용 보컬 신가령 이렇게 셋이서 모였고 제가 생각했던 노래를 딱 했는데 셋이서 너무 소름 돋게 좋은 거예요.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소름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네 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함께라면 뭐든 산뜻 음악으로 서로를 다독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성을 전하는 밴드 포이그젠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으니 우리에게도 참 다행입니다. 공연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추억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공연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선생님들 다 모시고 오창 호수공원에 가서 정말 저희 짐 다 싸들고 가서 네. 거기서 바이올린, 피아노 이제 진짜 길에서 이렇게 약간 우리끼리 빨리 하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버스킹 빨리 하고 도망가자. 이게 했을 때가 작년 2월 달이었거든요. 좀 추울 때였는데도 예, 그 그렇죠. 영상도 찍고 막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정일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대구의 803에 이제 연주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대구 출신이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절에서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하게 됐는데 절에서 저희를 부른 것도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갔던 절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거기에서 김광석 노래를 거기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도 저희가 그래서 김광석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는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서 울까 잠든 날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거친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썩다 지운 밤널 사랑해 오늘은 이 노래와 힙합, 랩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두 분이서 팀 이름을 하나 좀 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촬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포 이그젠플 포 이그젠플. 페니 포 오진 데이포죠. 포를 붙여가지고 페니 포 이그젠플 24 이그젠플. 어떤가요?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한 느낌인데 24 이그젠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곡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제가 조금 신나는 노래를 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옛날 노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라라라. SG 워너비의 라라라. 네. 왠지 그럼- 어르신들도 좋아하고요. 예. 많은 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에 이제 랩이 같이 입혀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제가 생각해봤어요. 자, 그럼 이 라라라라는 노래에 어떤 랩이 입혀지는 건가요? 저는 오늘 저희가 또 촬영하면서 데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예. 첫 싱글. 오늘 노래에 너무 찰떡으로 달라붙는 제 데뷔 싱글인 이 기분을 유지해를 오늘은 이제 대중가요잖아요. 예. 가요에 맞춰가지고 한 번 더 잘 어울리게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 덕분이 나의 집이죠 Yeah, yeah, all day, all night, yeah, alright then. 너 생각이 당연해, 다른 건 몰라, 이젠. 줄게 있어, 사랑의 총알. 나 명사수yok, 너네 케이스, 내 심장은 웰든. 적당히 탔지, 이 기분을 유지해내. 왼손에 약지를 만지자, 꼬를 반지, 소리 네 향기. 같이 고픈데 요즘엔 너만 하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건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
가령이라는 말 뒤에는 수많은 예시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인생에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시는 이 밴드에게 만약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할 테니까요. 그 누구도 밴드 포 이그젠플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도 없는 나라서 이 두 분의 무대를 보면서 괜히 제가 다 흐뭇하면서도 뿌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성공적으로 멋진 무대를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포 이그젠플 세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가령 선생님이 TV에 나오시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맞이해서 이루게 되셔서 정말 또 다행이고 또 저도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TV에 또 나오는 것도 저도 많이 놀랐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또 남자 멤버로 활약 중이신 우리 또 현중 쌤께서는 어떤 각오로 우리 또 포 이그젠플 멤버로 활동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두 분의 노예가 돼서 네, 열심히 잡일을 하면서 네, 밴드의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가령쌤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포 이그젠플과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선생님 두 분, 이제 클래식한 선생님과 노예 선생님,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시고 길에서 또 공연할 수 있고 편하게 언제든지 하고 싶고요. 지금 또 저희 제 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또 닥달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곡으로 또 이제 저희 선생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음원 이제 좀 준비하면서 더 이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 네. 새로운 곡을 얘기를 하니까 현종쌤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커지셨는데 뭐 아무튼 두 분 이렇게 또 얘기가 잘 돼가지고 좋은 곡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 아주 희망차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포 이그제플처럼 네. 멋지게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